안녕하세요. 최고의 슈티브이입니다. 존슨과 베르너는 EPL에서 선발로 뛰면 안 되는 선수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기록은 모두 손흥민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다. 토트넘은 지난 17일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펼쳐진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풀럼과의 경기에서 0대3으로 대패했습니다. 사실 토트넘과 풀럼의 맞대결에서 토트넘의 승리를 점쳤던 전문가들도 다수 있었던 만큼 이번 풀럼전에서 토트넘의 참패 요인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담했던 풀럼전의 경기로 인해 손흥민을 제외한 토트넘의 공격진은 현재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 냉정함을 유지했던 티에리 앙리마저 최근 경기 분석 도중 격양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풀럼전 경기에서 실제로 토트넘의 공격 전개 작업은 형편없었지만 팬들과 전문가들이 더 분노했던 것은 바로 선수들의 태도였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뛸 수 있는데도 경기장을 걸어다니는 느린 템포의 경기력과 팀 동료들의 위치는 확인하지 않은 채 슈팅을 마구잡이로 뻥뻥 날려대는 탐욕은 축구 팬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축구는 팀플레이로 각 선수들이 자신의 포지션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 움직여야 하지만 자신의 득점 기록이나 성과에 눈이 멀어 움직인 참혹한 결과인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번 토트넘 경기에서 마치 저번 시즌 콘테 감독의 토트넘을 지켜보는 듯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상상 이상의 최악일 수밖에 없는 게 안토니오 콘테는 명실상부 토트넘 역대 최악의 감독으로 선수들의 최적 포지션을 제대로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로 선수를 기용해 경기 도중 수많은 동선 혼란을 빚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와골절의 부상까지 안고 있던 손흥민을 무리하게 굴려가면서 손흥민 선수 커리어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는 더욱더 악명 높은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 토트넘의 성적은 약간 나아졌지만 여전히 손흥민이 팀을 먹여 살려야 하면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손흥민과 짝을 이루는 파트너들의 수준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최전방에서 손흥민과 짝을 이룰 수 있는 선수들로는 티모 베르너와 히샬리송, 쿨루셉스키, 브레넌 존슨 그리고 브라이언 힐 정도가 있으나 브라이언 힐은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지 않고 볼을 질질 끌며 결국 7멤버에서 사실상 제외되었고 히샬리송은 이번 시즌 경기력 반등에 성공했지만 최근 잔부상을 입으면서 다시 선발 라인업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근에는 베르너와 존슨 그리고 클루셉스키만 손흥민과 같이 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번 풀럼전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들에 많은 문제가 보여졌고 이 때문에 많은 축구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클루셉스키는 최근 빌라전과 풀럼전을 연이어서 옆에 손흥민이 보란듯이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본인이 슈팅을 때리는 역대급 판단력을 자랑하며 팬들을 뒷목 잡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팬들은 이것은 쿨루셉스키의 형편없는 실력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에게 억하심정이 있어 아예 대놓고 의도적으로 패스를 무시하는 수준이라는 의견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제임스 매디슨과 함께 현재 경기에서 보여준 행동들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들은 경기 중 손흥민 선수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으며 이는 주장의 말조차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녹화본에 의하면 손흥민이 위치를 잡고 패스를 요청하는 제스처를 해도 일부 선수들은 그의 요청을 무시하는 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왜 원톱의 손흥민에게 패스를 안하고 손이를 대놓고 무시하냐라는 비판이 이어졌죠. 전문가 니자르 킨셀라는 경기장 안팎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지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수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팀의 조화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며 토트넘 내부 불협화음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티모 베르너와 브레넌 존슨은 손흥민의 말은 잘 듣던 선수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형으로 현재 그들은 오만함에 가득 차 점점 독단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이 두 선수는 토트넘 최악의 영입이라 불리우며 팬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공격 포인트를 쌓아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었으나 이들이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손흥민의 희생 덕분이었고 빌라전에서도 팰리스전에서도 손흥민이 사실상 모든 걸 만들어내며 득점을 떠먹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아직까지 주전으로 뛰고 있었던 것이지 손흥민이 조금만 더 골욕심을 냈더라면 이들은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이 선수들이 점차 경기장에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손흥민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 두 선수는 경기장에서 손흥민보다 앞에 있으면 안 된다.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로서 손의를 지원하며 손흥민이 파고들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선수들의 임무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역할이 뒤바뀌고 있다. 손흥민이 이 두 선수를 위해 아래까지 내려오며 공을 받아주고 베르너와 존슨이 골을 넣기 위해 최전방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경기장에서의 하극상이 다름없다. 손흥민은 최근 팀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기장에서 웃음만이 가득했던 손흥민이 짜증이 가득해 있던 것만 봐도 선수들이 토트넘의 경기력에 도움도 안 되며 민폐만 끼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베르너는 그동안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의 주장다움을 가장 많이 칭찬했던 선수였고 팬들도 이 두 선수 간의 친밀한 사이에 기쁜 감정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베르너의 플레이는 그동안의 인터뷰가 전부 위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손흥민은 그동안 베르너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없는 패스까지 쥐어짜내면서 골을 도왔으나 베르너는 이제 마치 자신이 최정상급 공격수라고 착각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지 점점 드리블 횟수와 슈팅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8분경 베르너는 박스 안에서 공을 붙잡았고 그의 시야 바로 앞에는 손흥민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패스 코스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을 전달 가능했던 상황인데요. 그러나 베르너는 공을 질질 끌면서 측면으로 밀고 들어가 슈팅을 시도하면서 손흥민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베르너가 슈팅을 시도한 위치는 손흥민조차 골을 넣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바로 직전 박스 안에서 패스를 요구하는 손흥민을 보고도 측면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절대 불가능한 위치에서 슈팅을 날리는 베르너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고 이는 사실상 토트넘과 손흥민을 배신한 변절자와 다름없다며 팬들은 비난하는 중입니다. 결국 손흥민은 국가대표 탁구 게이트의 하극상에 이어서 토트넘에서도 경기장 내에서의 하극상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영입이 대실패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드라구시는 현재 퍼포먼스로는 센터백 에메르송에게도 출전 기회를 밀릴 지경이고 베르너는 안 데려오니 못한 선수였기 때문인데요. 앙리는 차라리 드라구신을 살 돈으로 공격수에 투자하여 베르노같이 애매한 공격수가 아닌 손흥민의 확실한 파트너를 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크리스 휘틀리는 이런 위기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끝없이 미끄러지기 마련이다라며 특히 경쟁이 시즌 말미에 더욱 치열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트넘은 빠르게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4월 일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는 것인데요. 토트넘은 매치 휴식기 이후 루턴 타운전을 치르고 4월부터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노팅엄 포레스트, 뉴캐슬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아스널을 만나게 됩니다. 토트넘이 4월에 충분한 승점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루턴전에서는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만약 이번마저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을 따내는데 실패한다면 토트넘은 케인도 떠나보냈고 이제는 손흥민을 떠나보내야 할 차례가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